하지만 현재 주가와 공모가만의 차이만 이용을 한다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주가 변동이 크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겹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공구음원 세아 메카닉스의 공모주 청약과 한국 BNC, 대한전선, 경남제약의 실권주 청약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확인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경남제약의 실권주 청약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의 실권주 청약은 3월 14일 월요일 마무리됩니다. 3월 14일 월요일 공구음원, 한국 BNC, 대한전선의 청약이 시작됩니다. 청약은 3월 15일 화요일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의 청약이 3월 15일 시작하여 3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청약의 일정이 겹치지만 경남제약 실권주 청약의 환불일이 3월 16일 수요일이기에 경남제약 청약금으로 세아 메카닉스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음원은 3월 23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세아 메카닉스는 3월 25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겹치지만 현재까지 예정으로는 공모주 상장 일정은 겹치지 않습니다. 먼저 공구음원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음원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26,000원에서 31,0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액은 공모가 밴드 하단 26,000원보다 낮은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도 줄었지만 청약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35만 주였지만 28만 주로 줄어들었고 기관 투자자의 배정된 규모도 104만 주에서 83만 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모가도 낮아지고 청약 규모도 줄어들면서 전체 청약 규모가 거의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 전체에 배정된 금액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185만원에서 317만원 규모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구음원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수 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은행제휴 개설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입니다. 우대 등급은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8,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공구음원의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가금은 10만 원입니다. 공구음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94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56.9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구음원의 수요 예측 경쟁률 56.91대1을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하면 올해 기준 네 번째로 낮은 수요 예측 경쟁률입니다. 공구음원보다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은 인카금융서비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노울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의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는 14건밖에 되지 않고 하단 미만이 훨씬 많은 185건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하단 미만이 가장 많은 66.79%, 하단이 23.47%, 상단 초과와 상단은 합쳐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분포가 좋지 않았기에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밴드 하단 26,000원보다 훨씬 낮은 2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모가가 하단보다 낮은 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2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9.52%나 있습니다. 하지만 건수 기준이 아닌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만원 미만 수요 예측 참여 수량은 0.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만원의 공모가는 수요 예측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한 공모가로 보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음원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중 단 3곳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수 기준 1.0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약 수량 기준으로는 이보다 조금 높아지는 2.66%가 됩니다. 하지만 3건의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단기인 15일과 1개월 확약밖에 없는 점은 의무보유 확약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공구음원의 2.66%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올해 6번째로 낮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한 건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없었던 모아데이터, 노울, 스톤브리지 벤처스, 에드바이오텍을 제외하면 나래 나노텍 다음으로 가장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공구음원의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공구음원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낮고 경쟁률도 매우 낮습니다. 공구음원처럼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았던 청약 중에서는 VC 한 종목을 제외하고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VC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낮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제법 높은 편이었습니다.
공구먼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규모가 줄어들면서 상장 예정 주식수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낮아진 공모가를 반영하면 공구먼의 상장 시가총액은 734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조금 있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약 2배 정도 반영이 된다고 감안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9.36%가 되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216억 원이 됩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1%도 되지 않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는 약 2억 원, 일반 청약자가 56억 원, 기관 투자자가 208억 원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들의 의무 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공구음원은 오토엠보다 조금 더 많고 유일 로보틱스, 에드바이오텍, 퓨런티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유통 물량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지만 행사 가능 기간이 10월 24일입니다.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구음원은 발행된 우선주가 없고 전환사채도 없습니다. 그나마 유통 물량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구음원의 중간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음원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점과 단독 상장인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경쟁률도 낮고 의무 보유 하격도 매우 낮았습니다. 올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종목은 VC를 제외하고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었던 에드바이오텍의 경우 개장 후 공모가보다 14%의 상승까지 만들어냈지만 이후 크게 하락하여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매도에 자신 없으신 분들,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구음원을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아메카닉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청약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나머지 70%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4,000원 기준 67억 원입니다. 세아메카닉스의 청약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우리사주 1인당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1인당 약 658만원 규모입니다. 실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세아메카닉스의 청약은 신한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기간 전일인 3월 14일 월요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입니다. 우대 200% 등급은 최대 11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의 최소 단위 청약은 보통 많이 사용되는 10주가 아닌 100주입니다. 100주의 청약 증거금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4,000원 기준 20만 원입니다.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면 배터리 모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백에 사용되는 부품과 수소차용 부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은 전체 매출의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자와 관련된 매출이 6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관련된 매출은 TV를 지지하는 알루미늄 TV 스탠드와 벽에 고정하는 월 마운트 등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IR 자료 및 각종 자료에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인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TV 관련 제품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메카닉스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의 이번 공모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445만 주,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20만 주가 있습니다. 전체 공모 주식의 33.1%가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 매출을 하는 주체를 살펴보면 세아메카닉스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회사의 2대 주주인 KVO 유한회사입니다.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이번 공모를 통해 이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공모가 4,000원 기준 88억 원의 구주 매출 대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모 전 33.74%의 지분을 가졌던 KVO 투자 유한회사는 구주 매출을 하면서 지분율이 19.51%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주 매출을 하는 대신 남은 지분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KVO 투자 유한회사의 지분은 6개월까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06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있지만 일반 차용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수요의 직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8.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04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6.9%, 일반 차용자가 21.87%, 기관 투자자가 61.23%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1억 원, 일반 차용자가 67억 원, 기관 투자자가 186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가 51억 원으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모두 기관의 투자입니다. 매각 제한 물량 없이 모든 물량이 상장일 매각 가능하기에 상장일 매각 가능한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모두 빠르게 매각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지 않았던 모아데이터의 경우 기존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일 전량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과 의무보유 하격 전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세아 메카닉스는 퓨런티어보다 조금 많고 톰브리지 벤처스, 아셈스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2명의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4,000원 기준 12억 원 규모이고 행사 가격이 공모가와 아주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 가능한 기간이 내년 10월 26일부터이기에 상장 직후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우선주를 발행한 적이 없고 전환 사채 또한 없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유통 물량은 기존 주주 물량만 주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중간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상장의 유통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이지만 어쨌든 구주 매출이 있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모두 기관 투자자인 점이 단점입니다. 게다가 사업 분야가 완전 첨단 산업은 아니기에 3월 14일 월요일 발표되는 수요 측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차용자에게 배정된 주식수가 166만 주입니다. 이 중 절반인 83만 주는 균등 배정 물량입니다. 주식수가 많기에 오랜만에 균등 배정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지만 주당 가격이 크지 않기에 큰 이익을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단위가 100주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권주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의 청약 증거금은 일반 공모주와 달리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공모주와 달리 50%가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는 경남제약, 한국BNC, 대한전선은 모두 3월 30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시고 주식을 배정받으면 3월 30일에 계좌에 입고되는 것입니다. 계좌에 입고되어야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공모주와 달리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실권주는 2일 전인 3월 28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실권주 중으로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주식이 입고되기에 배정 받은 만큼만 미리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권주 청약은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100%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경남제약의 현재 시가총액은 732억 원입니다. 27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93.01%가 청약 완료되었습니다. 청약이 되지 않고 남은 19억 원 규모의 주식만 실권주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BNC는 시가총액이 8,322억 원입니다. 1,5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청약률은 90.56%입니다. 청약이 되지 않은 147억 원 규모의 실권주가 실권주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전선은 시가총액이 1조 2,119억 원입니다. 4,88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청약률은 95.95%입니다. 세 종목 중 청약률이 가장 높은 대한전선이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매우 컸기에 실권 규모는 198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각 종목의 상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레모나 매출은 18.3%밖에 되지 않고 다른 제품의 매출도 많습니다. 그리고 레모나보다 매출이 많은 건 결 콜라겐입니다. 경남제약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마이너스 8.9%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단기순이익은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적자인 점이 더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제약의 자금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자금의 절반은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프로모션, 광고 선전비, 제조 설비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한국 BNC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는 미용 성형 제품으로 분류되는 필러, 화장품, 보톡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2당뇨병 치료제, 항파키슨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 제너릭 의약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당분간 큰 진전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시가총액에 비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BNC의 유상증자 자금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일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이 되고 전문의약품 공장 신축공사, 연구개발 등의 대부분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매출 분야를 살펴보면 회사 이름대로 전선, 케이블과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정체된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이 아쉽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배나 늘어난 점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자금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3.5% 이자로 빌렸던 2천억 원을 즉시 상환할 계획이 있고 남은 자금은 공장 건설, 원자재 구매 대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동시청약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받아서 매도할 수 있는 날까지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경남제약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43.7% 높고 한국 BNC는 34.58%, 대한전선이 가장 낮은 12.3%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한국투자증권, 한국 BNC는 SK증권으로 진행이 되고 대한전선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권주 청약은 100% 비례배정만 있고 모두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일반 공모 청약과 달리 증권사별 경쟁률은 관계없고 세 곳의 청약을 모두 통합한 통합 경쟁률로 주식이 배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와 공모가만의 차이만 이용을 한다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주가 변동이 크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주가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실권주 청약에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주가를 기반으로 계산된 역사적 변동성을 살펴보면 경남제약이 가장 낮은 36.46%를 기록하였고 대한전선이 38.17%, 한국 BNC는 무려 62.2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BNC의 34.58%의 차이가 매우 커 보이지만 역사적 변동성을 고려하면 한국 BNC의 실권주 청약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에 팔았을 때 최대치의 손실인 MDD를 살펴보면 한국 BNC가 한 달 만에 31.28%를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경남제약이 28.5%, 대한전선이 제일 적은 16.92%입니다. 물론 상장할 때까지의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와 공모가의 차이, 역사적 변동성, 지난 한 달간의 MDD를 고려해 볼 때 경남제약, 한국 BNC, 대한전선 순으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종합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 BNC가 제일 크게 하락한 상황이고 대한전선이 두 번째, 경남제약의 하락폭이 가장 적습니다. 주가의 흐름만 비교해도 알 수 있듯이 대한전선의 주가 변동폭이 한국 BNC에 비하면 매우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익성 추이까지 감안해서 판단하실 때는 대한전선만이 유일하게 매출이 늘었고 순이익이 성장된 점도 가만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청약기간 중에도 주가 흐름에 따라 공모가의 차이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공모주와 3개의 실권주가 동시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동시청약은 경쟁률에 제일 민감합니다. 경쟁률과 예상 수익을 잘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한 분들을 위해 동시청약일인 3월 14일 월요일부터 3월 16일 수요일까지 실시간 경쟁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음성 라이브도 점심시간에 진행이 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